본격 경알못들을 위한 프로그램 요즘 것들의 경제 진행을 맡은 이다솔입니다. 오늘 주제는 해외여행 싸게 가는 법, 여행에 있어서 알아두면 좋은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사에 이런 분이 계신 줄도 몰랐어요. 해외여행 에세이를 쓰실 정도로 여행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백지은 사원님 소개해드릴게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여행을 얼마나 많이 다니신 거예요? 횟수로 따지면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한 10년 정도는 꾸준히 지금 여행을 횟수를 하고 있는 모를 상황입니다. 정도로. 네. 책 어떤 책인지 소개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올 초에 제가 규슈 단편이라는 책의 공동 저자로 참여를 했는데요. 네네. 규슈 지역은 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4개 섬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이고, 네. 저는 후쿠오카를 다녀온 소회를 약간 그림과 함께 에세이로 같이 적은 책이고요. 서점에도 있으니까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비행기표는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언제쯤 어디를 가고 싶다라고 확실하게 좀 결정이 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내가 내년 4월이나 5월에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한 6개월 정도 전인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거든요. 네네. 특히 스카이 스캐너나 아니면 네네. 인터파크 투어처럼 항공사별로 그 금액이 비교해 줄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직항보다는 경유가 좀 더 저렴하고 국적기가 가장 비싸고요. 네. 그 다음이 타국, 다른 나라의 국적기가 두 번째로, 그 다음이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가 그보다 더 저렴해요. 그래서 항공사별로는 아무래도 서비스가 좀 떨어지고, 네네. 그리고 수화물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항공권에 수화물 가격이 들어가 있지 않고 나중에 위탁 수화물을 붙일 때 이제 추가 금액을 내거나 네. 좌석을 지정할 때 돈을 내거나 아니면 기내식을 먹을 때 추가 금액을 내는 식으로 좀 서비스를 좀 낮추면서 가격을 많이 저렴하게 한 항공권이다 보니까 네네. 저비용 항공사가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하고요. 네네. 이제 좀 가까운 곳이라면 저비용 항공사도 충분히 이용하셔가지고 네. 가볼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꼭 인천이나 김포공항을 가지 않아도 공항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네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부산이나 대구에서 출발할 경우가 훨씬 티켓이 저렴할 수도 있고요. 네. 주말에 출발하는 경우보다는 주 중에 출발하는 경우가 같은 곳을 가는 같은 주간이어도 저렴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날짜를 조금 더 변경해 보면서 항공권을 조회를 해보시면은 조금 더 저렴한 티켓을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숙소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호텔도 있지만 에어비앤비도 있고 다른 민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곳을 선택해야 좀 더 재미있게 또 저렴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을까요? 우선은 3가지의 경우를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호텔 같은 경우 장점이 바로 이제 안전성이죠. 그리고 우선 편리하죠. 네, 우리가 맞아요. 호텔에 가면 그 푹신한 침구, 네. 그리고 어메니티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일일이 칫솔이나 샴푸를 구비해 가지 않아도 호텔에서 다 그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짐을 좀 줄이고 편리하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역시 단점은 이런 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안전하고 편리한 곳을 묵으려면 비싸죠. 그리고 한인민박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의사소통이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한국 분들이 운영을 하고, 그리고 한국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현지에 대한 정보를 한국어로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불편한 점이 있거나 이럴 때 바로 컨택이 가능하다는 점이 한인민박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하지만 한인민박이 불법인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도 이걸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도 대부분이라서 네, 한인민박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잘 체크할 수 있을까요? 한인민박 예약하실 때 주소랑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나와 있는 페이지에 사업자 등록증이나 아니면 현재 등록번호 같은 것들이 없다면 불법일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네.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현지인의 집에서 숙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니까 마치 정말 현지인 같은 느낌으로 지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 취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음식값을 줄이는 데도 좀 좋은 영향을 좀 끼칠 수가 있고요. 다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단점이
사실 안전성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예약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주소를 알 수가 없다는 점이 좀 여행객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점도 있어요. 본인의 어떤 예산과 네. 여행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잘 구분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준비할 때 미리 준비해가면 좋은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에 다 핸드폰으로 저희 뭐 지도도 보시고 정보도 얻기 때문에 와이파이나 아니면 유심칩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품이 된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미리 구매를 해서 공항에서 수령하는 경우가 사실 100원이라도 저렴하거든요. 보통 투어나 뭐 이런 것들은 날짜를 정확하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들 대부분이에요. 네. 내가 만약 디즈니랜드를 가고 싶은데 월요일로 예약을 했어요. 근데 월요일에 비가 오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티켓을 날리는 게 아니라 유효 기간 내에 다른 날짜로 옮겨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티켓들은 미리 예약을 하는 경우가 훨씬 저렴합니다. 여행 짐 싸는 꿀팁 있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캐리어를 잘 싸는 팁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공간을 얼마나 창출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옷까지는 정말 돌돌 말았어야 네. 정말 공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면세점에서 이렇게 뭐 구입하셨을 경우에 그 네네. 뽁뽁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좀 깨끗하게 나중에 좀 보관을 해두시면은 뭐 우리 기념품으로 머그컵이나 아니면 네네. 스노우볼이나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인 이렇게 구매하실 때 그 뽁뽁이가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깨지지 않게 네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호텔에서 헤어캡 같은 경우는 운동화를 싸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흙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그러네요. 않게끔 네. 네, 좀 감싸가지고 가져올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출발하시기 전에 지퍼백 같은 경우를 몇 가지 챙겨가시면 네네. 우리 여행지에서 이제 속옷이나 양말 같은 거 빨 때 좀 덜 마를 때가 있어요. 네. 그때 굉장히 찝찝한데 그때 이제 지퍼백에 담아서 많이 압축을 해놓으면은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때그때마다 짐을 자꾸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계절별로 가기 좋은 여행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겨울에 좋은 여행지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을 제대로 즐기거나 아니면 겨울을 피하거나. 아예 즐기거나 네. 아예 그래서 피하거나. 정말 겨울다운 겨울을 좀 느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눈이 많은 곳이나 제대로 추운 곳이 좋겠죠. 네. 좀 가깝게 가려면 역시 이제 홋카이도, 네, 삿포로나 아니면 BA 정도를 가시면 정말 설원에서 아무도 밟지 않는 눈을 또 밟는 그런 여행을 또 할 수가 있어서 네네. 네, 정말 그런 설원 여행도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 반대로 더운 나라로 떠나는 것도 좋거든요. 동남아시아를 보통 여름에 가시면 정말 사우나를 걸어 다닌다라는 걸 맞아요.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힘든데 네. 겨울에 가면 같은 여름인데 습한 기운이 조금 덜 하기 때문에 지금 뭐 태국이나 아니면 라오스, 베트남 그리고 홍콩 정도로도 가시면 이런 공기로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좀 새로운 경험을 좀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행 계획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계획은 미리 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즉흥적으로 여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계획을 하는 편입니다. 컨셉을 좀 정하는 편이긴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의 촬영지를 찾아가 볼 거야. 아니면 여기가 되게 카페가 유명하다는데 유명한 카페는 다 찾아다녀 볼 거야. 그냥 무작정 가봤더니 실패한 경우가 저는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직 가장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여기가 무엇이 유명한 곳이고 또 여기의 전통 음식은 무엇인지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나 기본적인 문화가 어떤지 정도는 미리 조금 가이드북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는 편이라서 그 이후에 좀 제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좀 계획을 세우는 편입니다. 그 다음 자유여행과 패키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두 가지 모두 다 장단점이 있는데 선택하신다면 자유여행지에서 그 여행지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의 현지 패키지를 이용해 보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패키지만의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패키지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짐에서부터 해방, 그리고 우선 이동의 편리함,
그리고 이제 가이드가 항상 설명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제 패키지에 있어서는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변에 부모님 모시고 가는 분들은 가급적 패키지로 이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비가 와도 가이드 타시고 날이 네, 다 내 탓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뭐 차 때문이고 이게 다 이렇게 핑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패키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행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야 한다. 필수품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멀티탭이었어요. 멀티탭. 네, 왜냐하면 휴대폰 충전을 하면서 보조 배터리도 충전을 해야 되고요. MP3를 충전을 하면서 고데기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멀티탭을 가장 먼저 챙기고요. 그리고 나라마다 콘센트가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멀티 어댑터를 저는 꼭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역시 이제 보조 배터리와 MP3는 약간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필수품이 된 것 같아요. 요즘 휴대폰 없으면 여행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는 이제 꼭 챙기고, 그리고 혼자 여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경우에는 음악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MP3 역시 꼭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큰 필수품 여권이죠. 네, 맞아요. 네. 여권 꼭 네. 챙기셔야 네.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꼭 알려주고 싶은 꿀팁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그 현지 언어를 사실은 우리 그냥 땡큐 알고 가는데 그 나라 언어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실례합니다, 뭐 저기요? 이 정도만 알아가도 여행의 질이 바뀌더라고요. 우리도 맞아요. 외국인이 어설프게 한국어 하면 되게 귀엽잖아요. 맞아요, 귀여워요. 네, 그 정도로 좀 준비를 하시면 조금 여행이 재밌어질 것 같고요. 네. 현지 숙소 주소는 그 나라 언어로 주소를 미리 알아놓는 것. 중국어나 일본어 아니면 꼭 영어가 아닌 나라에서는 영어로 주소를 써가면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지인의 SNS를 좀 많이 참고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이제 플랫폼에 들어가서 요즘 이 친구들이 뭐가 제일 유명하지? 이런 것들 좀 많이 알아보는 편이라서 현지인들이 써놓은 글 같은 거를 좀 위주로 보면 한국인들이 없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을 수가 있어서 현지인 SNS를 좀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혹은 이렇게 시간 내서 2019년도에 또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꿀팁으로 좀 더 행복한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